그 다음에는 이제 내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에 나의 적성과 능력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조율해내는 능력, 이제 마음이 제일 핵심처로 다가옵니다. 성으로 정을 이끌어가는 삶. 이렇게 정의 성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근데 그 성정을 조율하는 것은 마음이 조율하거든요. 마음을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세 개로 나누면 심, 성, 정으로 나뉩니다. 한 마음인데 본래 마음, 그것을 성이라고 그래요. 본래 마음. 근데 그 본래 마음은 우리가 몸에 깃들어 있잖아요. 몸에 깃들어 있으면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심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대상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발현되는 게 정입니다.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마음의 근본, 본래 모습이 성이고 그의 대상을 만났을 때 작용하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마음의 체가 성이고 마음의 용이 정이에요. 그럼 마음의 체는 뭐냐면 희노애락지 미발의 상태. 그게 마음의 체예요. 본연의 상태. 그러면 용은 뭐냐? 마음이 발이 개중절하잖아요. 마음이 발동한 것. 이게 정이에요. 근데 이 정이 발동하냐 그러면 제대로 발이 개중절이 될 수도 있고 부중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은 이미 정으로 나와보면 중절할 수도 있고 부중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안 되기도 해요. 근데 내가 희노애락 미발지 중의 상태에 있으면 그놈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니까 발이 개중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내가 대상을 만나서 인식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계속 희노애락이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인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인식을 이제 제대로 했는데 그 순간 또 희노애락이 일렁이냐 그러면 의문을 갖게 되고 실천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절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조율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근사록이라는 책에 이런 예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감이지 않습니까? 이 감이 나오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씨. 마음이 씨입니다. 씨. 그러면 이 씨가 씨무냐 그러면 이렇게 나무로 돼서 여기까지 맺힐 수 있는 그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성이에요. 실제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싹을 틔워서 이렇게 쭉쭉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입니다. 이게 한 마음인데 그것을 아까 전에 지인용으로 나누듯이 심정, 성정을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이게 심 이것이 성과 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심 안에가 성정이 깃들어 있어요. 이 심을 통해서 태교도 할 수 있고 공간도 선택할 수 있고 직업도 선택하고 사람도 선택하니까 수양의 수신의 기본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계신 공부가 나왔어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을 늘 삼가하고 조심한다,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이미 한 생각 움직이는 거, 그게 신독 나왔지 않습니까? 공구 신독이라고 외우시면 좋습니다. 공구 신독. 공구를 통해서 늘 내가 본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신독. 그게 최고의 수양입니다. 내적인 수양. 그 다음에는 외제적으로 천지인 삼재를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노노에 말씀하시기를 일일 극기 복내면 천하 귀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혼자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나와 상대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천하에 영향을 미치니까 온 천하가 그 순간 생명이 이렇게 가득한, 온기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린다. 근데 중용을 배우면 천명주의 성자리에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훨씬 수월수월해집니다. 천명주의 성자. 지금 이제 이 겨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불교 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그림을. 그 해가 스님이 그 설리구도라고 보셨습니까? 설리구도라고. 일반적으로 해가 담비라고 많이 그래요. 해가 담비. 해가 스님이 담비, 이 팔뚝을 짱카버렸다. 절단을 단 팔뚝비거든요. 달마 스님이 이제 서역에서 인도에서 와갔는데 여기서 안 받아주니까 소림사 가서 9년 명백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해가 스님이 찾아갑니다. 받아주라고. 근데 달마 스님이 이게 중국 내에서의 그 관계도 있고 또 근기를 보기 위해서 모른 척 합니다.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나 봐요.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달마 스님이 계속 면박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데 네 마음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니까 그럼 네 마음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걸 짱커버렸어요. 이게 눈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그냥 꼼짝 않고 있고 마음을 보이라니까 팔뚝을, 그래서 선열이 이렇게 튄 그 그림이 있거든요. 예, 설리구도예요. 일반적으로 해가 담비라고 하는데 그림으로 하다 있는 것은 눈설 속리자, 눈 속에서 도르겠다. 이게 해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학에도 있어요. 이 앞전에 그 용산 그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더니 그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정의천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떤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의천 선생이 그때 이렇게 공구 신독을 하고 계셨나봐요. 자세를 가다듬고서. 그걸 함양 성찰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량 용어로는요. 중용에서는 공구 신독이라고 그랬고요. 근데 그걸 하고 계셔요. 근데 시간 간지를 몰라. 이제 깨어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냥 엄수고하고 거르고 하니까 차마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그냥 몇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어요. 정인천 선생님이 눈을 떠서 보여보니까 해가 뉘엿뉘엿하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서 있어요. 눈 속에서. 보니까 이게 움직인 기색이 없어가지고 눈 속에서 판묻혀가지고 서 있어요. 예. 그래 그 제자를 받아주거든요. 그것도 설리구도라고 그래요. 눈 속에서 돌아보니까. 이게 명강이 행지, 곤이지지. 명강 행지하면 결국 됩니다.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안 되면, 아이고, 난 아닌가 봐. 아이,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성자리는 하면 됩니다. 성자리는. 근데 이제 이게 기옥습이 심하면 이제 명강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방법은 이렇게 차이가 질지라도 오히려 누가 더 나을 수 있는가? 학이지, 이행지 이런 분들은 뼈저리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이 없어요. 감동이 좀 적어요. 감동은 곤이지지 명강행지에서 있습니다. 온몸으로 이분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 닦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곤이지지 명강행지가 최고돼요. 그 실제로 유학에서도 논어에서 그랬습니다. 증자는 노둔하다고, 미련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이 공자의 도를 이었어요. 이 학이지지 이행지가 자공택입니다. 자공이 못 이었습니다.
곤이지지 명강행지의 입장인 정자가 이겼어요. 금방 알고 금방 행해지면 원리까지 안 갑니다. 근데 이것은 안 되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원리까지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 주면 하나 가져가고 하나 가져가면 하나 준대요. 그러니까 내가 후천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는가. 그게 수신입니다. 철저히 나의 이중 구조를 자각했을 때만이 수신이 이루어지지, 그걸 모르고서는 수신이 말만 수신입니다. 그리고 유학의 수신은 어딜 떠나는 게 아니라, 돈은 지금 이 순간 다 돈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인의예지 중에서 인을 할 때는 인을, 지인용에서 용을 할 때는 용을, 오륜에서 별을 할 때는 별을, 이게 유학의 수신입니다.